서로 다른 두 남녀가 만납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만남을 가집니다. 둘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둘은 같이 인생을 걸어가기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결혼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막상 둘은 왜 함께 인생을 걸어가기로 했는지 목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결혼했나요? 하고 물어보면 명확하게 답을 내놓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다고 말하면 다시 묻죠. 지금도 사랑하세요? 글쎄요. 불같이 타오르던 시기를 건너 일상의 전선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잘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나요? 우리의 사랑에 대한 정의가 좀 부정확하거나 각자 사랑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맞기는 한 건가요? 그러면 다시 물어보죠. 사랑이 변한다? 좀 말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그저 그냥 좋아하는 마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좋아하는 마음은 변합니다. 좋다가 말다가 하지요. 좋았다가 싫어지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좀 어색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서로 좋아서 결혼을 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화 속에서 나오는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는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희망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왜 좋아했던 마음이 변했을까요? 서로 생각이 달랐던 것이 아닐까요? 결혼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인생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서로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에 살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이 부딪히면서 좋아했던 마음이 식고 서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꿍꿍이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그 부딪힘을 견디기 어려워지면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혼자가 되는 것보다 둘이 같이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헤어지지 않고 견뎌가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지구상의 부부라고 살아가는 거의 대다수가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그저 견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입 밖으로 꺼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소셜 포지션 때문에. 그것을 꺼내놨을 때 나의 품위와 사회적으로 이룰 수 있는 손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요? 글쎄요. 저는 그 짐 캐리가 주연을 했었던 라이어라는 영화 생각이 납니다. 만일 단 하루만이라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일절 할 수 없게 된다면 참 이 세상 볼만할 겁니다. 자, 이제 좀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통일은 생각의 통일로만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족의 구성원이 서로 생각의 통일을 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의 마찰은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의 통일은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서로 아는 것이 비슷해야 합니다. 아는 것이 서로 다르면 말이 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는 것의 차이가 많이 날 때는 더 우수한 쪽에서 부족한 사람을 이끌어줘야만 돼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끌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가 성장을 하면 부모와 대화를 할 수 있어지고 서로 의논할 수 있어지는 것처럼 내 앞에 상대들을 성장 발전시켜주면 이제 말이 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를 존중해야겠지요. 일전에 존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대를 품어 안을 수 있는 품성이 갖추어져야만 존중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서로 같이 성장을 해서 서로가 서로를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일단 상대방의 생각을 서로 존중할 수 있어지기만 해도 다툼이라는 것은 멈출 거예요. 사라지겠죠. 다음에 세 번째로 의논이 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서로 아는 것이 비슷해지면요, 이야기를 나누고 상대방을 존중하기만 해도 아마 한 70%는 의견 일치를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아주 최악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최소한 30%는 생각을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된 것만 한다면 만사 문제가 없이 되어 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통일을 일으켜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정의 통일, 이 사회의 통일, 나라의 통일, 인류 사회의 통일이 모두 같은 원리로 확장되어 갑니다. 서로 의논해서 이야기가 되고 의견 일치를 본 것만 하는 거죠. 안 된 건 하면 안 돼요. 최소한 70% 통일을 보면 이거는 거의 100%예요. 50%도 사실 좀 불안불안해요. 의견 일치가 70%가 이루어졌다는 말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땐 최소한 30%만이라도 서로 얘기가 된 것만 하는 거죠. 얘기가 되지 않은 것은 절대 진행하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너무도 간단해요. 생각의 통일이 아닌 외형적인 통일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외형상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면요, 생각이 편중되고 각자의 방법론만을 고집하게 되어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통일은 생각의 통일로만 가능해요. 생각이 통일이 되면 나머진 저절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을 하려고 하면 서로의 생각을 통일시켜야만 가능합니다. 이 가정의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내에서 북한과 통일을 언감생심 가능이나 하겠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통일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생각의 통일이란 무엇일까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요? 사랑도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를 것입니다. 저는 생각의 통일도 결국 같은 방식이 아닐까 생각해요. 더 나은 생각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흘러갈 것입니다. 너를 위해 사는 생각, 세상을 위해 사는 생각, 나라를, 인류를 위해 사는 생각이라면 상대들이 거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들은 홍익 이념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홍익 이념으로 바뀌고 전 인류가 하나라는 공도적인 생각으로 바뀐다면 우리들은 비로소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통일은 구호와 뜬구름 잡는 생각이 아닌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원리를 이해하고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다 보면 저절로 홍익 이념이 드러나서 이 세상을 비출 수가 있어집니다. 오로지 이 방법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참, 이 방법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것을 모두 다 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의 통일은 소원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